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청년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연대는 1인 시위를 통해 동성혼 허용을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자국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는 60% 이상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를 대표하는 클로드 모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를 주제로 자연 속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이면수 목사가 31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북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북한은 연일 괌 사격 경고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면수 목사를 석방한 것이 인도주의적 이유였다는 발표처럼 북한과 이해관계국 모두는 국제관계 속에서도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루빨리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표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움직임에 청년들도 가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는 미래 가정을 세워나갈 청년 세대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날씨, 대학생 윤사라 씨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생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에 이 헌법 개정안에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이제 바꾸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알고 대학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것을 막자 해서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청년들이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젠더와 기분에 따라 성을 바꾸며 살 수 있는 젠더 플루이드도 정상으로 보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 사회가 오면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는 여자할 거고 내일 기분이 나쁘면 난 남자할 거야.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기분에 따라 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 이런 아이들은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이 사회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 청년연대는 앞으로 청년 주도의 개헌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1인 시위로 이제 계속 대학 청년들이 릴레이로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포럼식과 이제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학 청년연대는 향후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관련 정책, 의정 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속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여름 답답하고 짜증나는 출근길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산타로 변신한 은퇴 목회자들의 선물과 복음의 메시지는 출근길 활력을 더했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이 선사한 8월의 크리스마스 현장에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푹푹 찌는 8월의 어느 출근길. 여기저기 산타클로스가 보입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들은 은퇴한 원로 목회자입니다. 120여 명의 산타 목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친 출근자에게 큰 감동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되게 힘들었는데 나가는 길에 선물 받으니까 하루 시작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원로 목회자 산타는 지난 2015년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 재단 소속 원로 목회자들이 산타 복장으로 어려운 원로 목회자를 도우며 시작됐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주시고 그 안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에서 정년의 나이로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은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은퇴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학교 연구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아카데미가 기독교학교 신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의 기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 이정미 교수는 사람마다 신념과 생각, 사고방식들이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념대로 사실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주관한 2017년 성결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제맨이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에서는 2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해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 후보로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와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가 등록했습니다. 김노아 목사는 현재 예장합동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 지역교계가 9월에 열릴 부산 퀴어축제에 대해 시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퀴어축제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기총과 성시화는 퀴어축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11일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왕십리중앙교회가 새터민 사역을 섬기고 있는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를 위한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김성근 목사는 사역 중 과로로 쓰러진 후 간경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 6월간 이식 수술을 받아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과 행동들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위협을 느끼고 대북 정책 선택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 옛날 일본이 미국을 공수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국을 지킬 의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와중에 그래도 호흡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감사한 일이죠. 임 목사님 풀려난 것이. 근데 강대강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일단 호흡 조절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수 목사는 카나다 사람이고 미국 정책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는 별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 관광은 전면 금지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창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비어가 불행하게도 사망을 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설명했고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고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인 틸러스는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대화의 창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의 창을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화와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를 꼽으라면 모네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예면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반고 후 10년의 기록, 미켈란젤로 전 등 컨버전스 아트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본다빈치의 새로운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모네 빛을 그리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2015년 총 3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모네 빛을 그리다 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를 주제로 그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들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모네가 우울증을 앓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엔 붓을 놓았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까미유 동시에가 죽음으로써 그의 우울증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그 화려했던 시기와 그의 부활을 만들어줬던 지베르니를 실제 이곳에서 작은 지베르니로 재현을 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근대 예술 운동의 한 갈래로 미술에서 시작해 음악과 문학 분야에까지 퍼져나갔던 인상주의. 이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모네의 1874년작 인상 해돋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오늘날 가장 사랑을 받는 화가 중 한 사람인 모네의 작품들이 마치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간 듯 살아 움직이는 컨버전스 아트로 재탄생한 겁니다. 총 8개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 시작된 시기부터 모네의 연인이었던 까미유, 인상주의와 함께 맞이한 화가로서의 절정기, 모네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수련 시리즈와 지베르니 연못, 루앙 대성당 등 총 400여 점의 작품들을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 아트는 모든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편하게 친숙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너무나 많았던 모네의 그 다양한 작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됩니다. 전시장 전체를 채우는 감미로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산책을 하듯 때로는 멈춰서서 때로는 앉아서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진 촬영이 금지된 일반 전시장과는 달리 자유롭게 촬영을 하며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간별로 도슨트 프로그램과 오디오 가이드도 마련돼 있어 전시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못을 멋지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근데 연못에 보니까 저기 동그랗게 붉은 게 뭐일 것 같아요? 저쪽에 물고기 잡는 거요. 저쪽에 물고기 잡는 거랑 저기 모네의 저거 정원이 재밌어요. 한국인이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익숙한 화가이지만 국내에 직접 소개된 모네 작품은 10점 남짓에 불과한데요. 이번 전시가 큰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림을 가둔 사각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모네의 명작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입혀 그 한계에 도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빛을 발견하고 만지고 그려내면서도 빛이 있으면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화가 클로드 모네. 그 인생과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번 전시에서 산책하듯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오는 10월 29일까지 능동 어린이회관 기획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모네의 그림은 색감만으로도 큰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데요.
전시회를 다녀온 박유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클로드 모네는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로운 명상의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아무래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전시장을 둘러보면 정말 휴식과 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직 이 휴가와 방학이 조금 남아 계시다면 가족들, 연인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가셔서 일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네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면 이분들의 찬양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옹기장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태성 단장님 네, 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C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옹기장이 선교단의 정태성 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자, 옹기장이 올해가 좀 특별한 해라고 들었어요. 네네. 30주년 됐으니까 네. 이제 뭐 어른 나이를 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인간 노릇할 나이죠. 그렇죠. 30살 됐습니다. 네, 아니 먼저 혹시나 뭐 많은 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CCM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옹기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옹기장이는 뭐 이제 단어의 뜻은 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네. 옹기라고 하니까. 이 옹기장이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잘 찾아보시면 역대상 4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며 왕회를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뭐 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옹기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또 이제 솔로나 듀엣보다는 합창, 화음을 이룰 수 있는 합창, 특히 아카펠라 같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단입니다. 네, 그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어떤 힘? 계기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희 힘은 아니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좀 위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30년이 되고 또 음악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또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도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남겨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때까지 준비시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옹기장이 2017년 30주년 진짜 특별한 해인데 이 해를 맞아서 또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저희가 9월 23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6시에 그 왕십리에 꽃제교회에서 제가 그 옹기장이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받습니다. 그 정기 집회도 하고 계세요? 네네.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목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특히. 그렇죠. 너무 이제 소비 일변도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갈급해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충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그 모임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 한 달에 4주가 있는데 그중에 한 주 정도는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좀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같이 음악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좀 편한 자리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뭐 공연 준비하시느라 또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옹기장이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비전보다도 저희는 30년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기간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뭐 옹기장이가 됐던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기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옹 기장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아마 찬양이 이렇게 더 찬양의 현장들이 더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30년을 묵묵히 걸어오시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또 만들어 가셨는데 앞으로의 30년 또 어떻게 달려가실지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30년을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예전 같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처럼 또 목사님처럼 옹 기장이를 기억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얼마 후에 있을 30주년 기념 공연에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주년 공연도 많은 분들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끼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만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봉 4일 만에 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파리로 가는 길입니다. 파리로 가는 길은 영화 제작자인 남편을 따라 칸에 온 앤이 갑자기 남편의 동료인 자크와 파리로 동행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앤 역을 맡은 다이앤 레인의 연기 변신과 스크린을 수놓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광 등으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OST에 수록된 음악들이 영상미에 더해져 낭만적인 여행의 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영화 파밍보이즈입니다. 농사를 통해 지구를 구하고 싶은 지황, 꿈을 찾고 싶은 하석, 고향을 멋지게 갖고 싶은 두현. 목적은 다르지만 땅을 꿈꾸는 3명의 청년이 모여 무일푼 농업 세계 일주 도전을 결심합니다. 영화는 셀카봉을 이용해 촬영되어 마치 함께 일주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깊은 산골, 넓은 들판, 동물과 농장, 정직한 농부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3명의 청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난민지구에 살고 있는 소년 아사프. 노래를 좋아하는 아사프의 꿈은 누나와 함께 카이로의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는 건데요. 하지만 악기 하나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은 아사프의 꿈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의 오디션 열풍을 몰고 온 아랍 아이돌 예선 소식이 들리고 아사프는 신랏 같은 희망을 갖고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이집트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아사프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편과의 별거 중 유방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도 불행에 허덕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주인공 마그다. 그런 마그다에게 어느 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홀리오 매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내일의 안녕에는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서 26년 연기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련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여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도전과 선택을 하는 마그다의 인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당초 8월 1일로 제안했던 적십자회담이 일찌감치 무산되면서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희망도 접교됐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부디 갈등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길 기도합니다. 시천을 매가지고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